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16번째 한국사 능력검정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통치와 민족운동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재는 해커스 한국사이고요. 교재는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 여러분. 일제의 문화 통치와 경제 수탈. 여기에서 이제 빈출은 아무래도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지금의 국가보안법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산미증식계획, 일본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와 타이완에서 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도 그렇지만 쌀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쌀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아니 60년대도 마찬가지였고 70년대도 그렇고 아마 75년도 그때부터 통일벼가 본격화되면서 쌀이 우리나라의 공깃밥이라는 형태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억납니다. 밀가루를 좀 더 강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라면, 짜장면 이런 것들을 마구 보급하고 수요일 날 모두가 분식 먹는 날이라 그래서 학교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3.1운동으로 식민통치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이 표출되고 일제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사이토 마코토가 문화통치를 실시합니다.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일제의 문화통치에 동조하여 자치론, 이게 이제 친일파의 논리죠. 자치론, 그 다음에 타협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했다. 총독 임명은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조선 총독부에 총독에 임명될 수 있는데 문관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헌병 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을 했다. 근데 보통 경찰이라는 게 결국에는 숫자가 늘어났고 치안유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더 경찰 통치가 강화됐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생겼습니다. 일본과 같이 생겼죠. 언론 정책은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이런 언론이 많이 생겼고요. 신문 검열, 삭제, 정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족 언론을 더욱더 탄압했습니다. 지방행정책은 부면협의회, 도평의회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지방행정에 한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의결권이 없었으며 친일파와 일본인만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초등 실업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제2차 교육령이 시행되었다. 공업화 정책에 따라 일본 본토의 식량이 부족해지자 일제는 한반도의 쌀 수확량을 늘려서 수탈했다.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충당했다. 토지를 개량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개량하고 수리, 그러니까 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갈아대 가지고 수리 조합비를 엄청나게 걷어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민들에게 더욱더 부담이 됐다라는 얘기죠. 또 일본에 있는 애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와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대학교를 만들어야 됐다면 그래가지고 밀립대학 설치 운동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령을 1920년에 철폐하고 회사를 일본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조선 총독부 조선에 많이 만들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관세를 철폐했다. 1923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1920년에 교재 106페이지 1920년대의 의열투쟁과 국외 무장투쟁. 이거는 아무래도 신채호 선생의 조선의열단 1923년도에 김원봉의 의뢰로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간도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일본이 중국 정부하고 협약을 맺은 미스야 협정. 요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 의열단은 제가 바로 그 조선의열단 학술국장입니다. 정말입니다. 단원 일부가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훈련에 힘씁니다. 중국 내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민족혁명당을 결성했습니다. 네, 참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가 북로 군정서의 활약으로 1920년 10월달에 10월 26일 날에 벌어졌고요. 1920년 10월 달에는 또 간도 참변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한 일본군이 아주 그냥 혹독하게 간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임시정부 국민들을 학살한 그런 것이 되겠죠.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1920년 12월에요. 자유시로 이동했습니다. 자유시에서, 러시아 자유시 흑하시에서 독립군 부대의 내부 분쟁이 일어나자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러시아 적색군들에 의해 독립군들이 희생되고 대한독립군단의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3부의 설립과 통합운동, 1923년에서 25년까지인데요.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이 통합운동을 추진하여 육군 주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이 설립되었습니다. 미스야 협정이 1925년 일제가 독립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중국 만주의 군벌 장장림의 그 장조린과 함께 미스야 협정을 체결합니다. 3부 통합운동, 민족 독립운동의 전선 통일을 위해서 3부 통합운동이 추진되어 혁신의회, 국민부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어요? 108페이지입니다. 실력 양성운동과 사회적 민족운동. 여기에는 물산장려운동,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기출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원산 총파업, 세 번째는 형평운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제의 회사령 폐지와 함께 관세 철폐 움직임으로 조선 기업가들의 위기의식이 강화됐다.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고, 내 살림을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국산품 애용을 주장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유산계급인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 도모하는 활동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조선 교육령이 공포돼서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죠. 따라서 일제가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항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의 설립운동이 나타나죠. 조만식 이상제들이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해서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당 1원씩 내자라는 국어 모금운동을 전개하는데, 일제의 방해와 가뭄, 수해 등으로 모금운동이 실패합니다. 1925년도 한강에서 아주 서울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게 무산되죠. 일제는 한국인의 고등교육 열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에 설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여기를 졸업하셨습니다. 문자보급운동, 조선일보의 주도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 아래 전개됩니다. 한글 교재인 한글 원본, 이거를 브나로드 1870년대에 러시아의 젊은 애들이 농민 속으로라는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해서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문명타파와 근검절약, 미신타파 등의 계몽운동을 전개. 이거는 제가 제 강의
소월 김정식의 운동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민족운동, 소장료 인하와 소장료 이전 반대 요구, 조선농민총동맹이라는 게 주도하는데 대표적인 쟁의는 암태도 소작쟁이. 이게 뭐 전라남도의 그 암태도, 여러분 목포 쪽에 암태도에 가시면은 지금도 이 소작쟁이 이거 성공했습니다. 최근 개통된 천사대교 109페이지에 있는 암태도 소작쟁이를 보시게 되면 최근 개통된 천사대교를 건너면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전개된 암태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암태도의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지주 문제철에 맞서서 목포까지 나가가지고 단식을 벌이는 등 1년에 걸친 투쟁으로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동운동. 자, 임금 인상, 노동 조건. 왜냐?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월급을 실비로만 주면서 착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노동총동맹이라고 하는 1927년에 단체가 설립돼 가지고 원산 총파업, 원산시,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원산시에서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1929년. 그 다음에 강주룡이라고 하는 여성이 평양에서 여러분 그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고공농성을 벌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고공농성. 아주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왜냐하면 올라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 그만큼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투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그 노동 조건을 들어준다라는 것에서 한반도 최초의 고공농성 시위 하면 강주룡 선생님의 시위가 되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 김기전 등이 소년운동을 실시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나중에 48년 이후에는 5월 5일로 선포하죠. 잡지 어린이라고 하는 천도교 어린이회의 그 날이 지금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여성운동 근우회 1927년 기관지로 근우를 발행하고 여성 계몰과 차별, 구습 타파를 주장했어요. 조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철폐를 바탕으로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해라. 백정이라고 하는 걸 아주 인간 이하의 그 대우를 해주는 걸 폐지해라. 교육 장려 등을 목표로 진주에서 결성된 조선 형평사가 일을 합니다. 이학찬이라는 선생이 이거를 주도했다 그래요. 교재 110페이지. 1920년대의 대중투쟁과 민족유일당 운동. 먼저 1926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60만세 운동. 순종 황제가 1919년에 3.1 운동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고종 황제가 죽은 장례식 날에 치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면 1926년은요. 순종 황제가 죽은 날에 치러졌다.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학생단체가 시위를 준비하다가 일제 탄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27년부터 31년까지 일제의 방해로 광주 학생 운동에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코민테른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죽고 그 다음 스탈린이 소련에서 집권하자 코민테른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3세계를 모두 다 지원하던 곳에서 이제 소련 하나만 하겠다로 바뀌니까 코민테른이 대거 이탈합니다. 사회주의 세력이요.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의 이탈로 신간회가 해소됐습니다.
해체됐다 이 말이에요. 광주 학생운동 1929년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신채호 선생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무장단체들이 다 있죠. 여기 보세요. 성명회 대한국민의 북로군정서 중광단 신흥학교. 이거 신흥무관학교로 나중에. 여기는 의열단 조직입니다. 의열단. 저도 나중에, 저도 지금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60만세 사건 제1회 공판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그래서 신간회가 좌우합작 독립운동 단체로 했다가 여기 박준채의 사촌 동생인 사촌 누나인 박기옥 여사께서 일제 학생들에게 일본 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걸 본 사촌 동생 박준채 군이 이 나중에 전남대 교수도 합니다. 박준채 군이 일본 학생을 조업해가지고 벌어진 사건. 그래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1929년에 일어나게 되죠.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25강까지 제가 계속 진도를 빼겠습니다. 예. 여러분, 1930년대 이후의 통치와 민족운동.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1930년대는 뭐냐면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1930년. 왜냐하면 중일전쟁을 만주사비를 일으켜 중일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과의 전쟁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땅이 좀 넓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데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병참기지화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전부 다 완전 군대식으로 통제합니다. 이거에 제일 대표적으로 신사참배. 여러분. 신사참배. 일본에.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해서 기독교 세력들이 대부분 다 거절하죠. 그랬는데 나중에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또 여기에 찬동하는 배신자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일제에는 경제 대공황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만주사변을 1931년에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1937년에 일으켰습니다. 대륙 침략을 강화하고 태평양 전쟁을 또 1941년에. 자, 만주사변은 만주를 향해 쳐들어가는 거라고 중일전쟁은 중국 전체를 향한 대결이고 태평양 전쟁은요.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미국까지 쳐들어갑니다. 이 일본 미친놈들이.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여 일본인의 동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대륙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교재 116페이지. 황국신민화 정책, 황국신민의 서사를 다 외우게 합니다. 신사에 참배하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뭐라고 했노? 강제로 다 뺏어가겠다. 민족 말살 정책, 병참기지화, 민족 문화의 말살, 인적 물적 자원의 발달, 친일파하면 잘해줄게. 예. 이름까지 다 바꿔라. 창씨 개명, 씨를 창조해가지고 이름을 바꾼다. 이 말이죠.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신문을 손기정 선수의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조리 폐간시켜버립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일제의 경제수탈, 소작 농촌진흥운동, 소작쟁이가 심화되고 사회주의 세력이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일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됩니다.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죠. 공출제도를 만들고요. 국민징용령을 내립니다.
중일 전쟁 1937년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합니다. 공출 제도를 실시해서 군량을 확대하고 국민징용령 1939년을 해가지고 공사나 광산 등의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갑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 1944년 여성들을 군수공장에 강제로 동원하고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교재 118페이지 한인 애국단 1930년대 이후에 항일 무장투쟁 한국광복군이 여기 이제 많이 출제되고요. 조선의용대도 많이 출제되고 조선혁명군도 많이 출제됩니다. 이봉창, 윤봉길 1932년 1월 5일, 1932년 4월 30일. 예. 정말 두 샹하이에서의 그 의거, 하나는 일본 동경에서, 하나는 샹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벌어진 민족의 의거입니다. 네. 자, 1932년 1월 5일 날 일본의 총리가 이소로쿠 야마모토로 바뀌고 나서 바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지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행부중. 정말 불행하게도 맞추지 못했다라는 언론 보도에 불만을 품은, 아니 안 그래도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불만을 품은 일본 관동주의 군벌들이 샹하이를 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침공합니다. 그게 샹하이 사변입니다. 그 샹하이 사변이 성공하고 나서 홍커우 공원에서 전승기념일 행사 및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서 윤봉길 우리 의사께서 폭탄을 집어 던진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하니까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금으로 후원하는 놀라운 성과를 가져옵니다. 대한애국청년단이 경선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하여 친일파 제거를 시도했다. 경성 부민관 의거. 이거는 실패하죠. 1930년대 무장투쟁,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북만주 일대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여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남만주 일대에서 중국 의용군 등과 연합해서 영릉과 홍경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혁파했습니다. 민족혁명당은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여러 단체들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결성됩니다. 의열단 계열의 독주로 지청천, 조소왕 등의 민족주의 계열은 탈퇴하고, 여기 보시면은 창씨개명을 강조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조선의 그 병참기지화가 완성이 됩니다. 재련, 기계, 경금속, 기계, 재련, 경금속, 고석탄, 액화, 철강석, 제지, 내금속, 연화, 경금속, 시멘트, 카바이드, 제혁, 이거 가죽 제품, 그 다음에 고무, 가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일본 놈들, 지독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조선의용대는 약산 김원봉이 중국 항커우 우안에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중국 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로 창설했습니다. 중국 관내에 설치된 최초의 한인부대가 되겠죠. 1940년대 이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37년도에 벌어지지만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을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중국에는 폭격이 퍼부어집니다. 다시 한국 독립당이 재창당되고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이 각각 자기 당을 해소한 후에 임시정부를 이끌어 갈 독립당을 채택하였습니다.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창당됩니다. 체제를 정비하죠.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 정치, 경제, 교육의 삼균주의, 즉 이 국가의 균 등을 이루는 삼균주의를 조소왕 선생이 발표하게 되죠. 1944년 주석과 부주석 체제로 개편하여 김구를 주석,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한국 독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면 개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져서 인도 미얀마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1946년도에 극동 군사 재판이 열리는데 거기에 가지고 인도 판사가 야, 조선군 너거, 광복군 너거, 영국군의 요청, 우리 인도를 짓밟은 영국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미얀마를 쳐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래 가지고 인도군에 묻어가려고 했던 일본군을 너그가 치지 않았느냐 해서 일본 모든 전범들에게 무혐의를 내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또 국내 진공작전을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김세론 참 아까운 배우죠. 김세론. 그리고 우리 김향기 씨. 이 두 분이 눈길이라는 영화에서 한국인 위안부로 희생됐던 우리나라의 어린 여성들을 묘사해가지고 정말 많은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가 바로 미얀마 전선이죠. 버마. 여기 미얀마 전선에서 임팔 전투에서 일본군이 무타쿠치 렌야라고 하는 사상 최악의 가장 멍청한 장군 때문에 아주 악어밥도 되고 아주 모기밥도 되고 막 굉장했죠. 그때에 바로 우리나라가 광복군에 가가지고 암호문도 해독하고 영국군하고 같이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인도의 찬드라 보스라고 하는 인도의 그 독립운동가가 조선은 영국의 편이다 라는 걸 가지고 라다미노르 팔판사 예를 시켜가지고 국동군사재판에서 일본군을 모조리 무혐의로 풀어주게끔 만듭니다. 물론 팔판사의 무혐의 처분이 나머지 판사들에게 동의를 구한 건 아니어서 7명이나 처단되긴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의 슬픔이죠. 국내 진공작전도 추진됩니다.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으나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이 시행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인도 미얀마 최전선에서 일본과 맞섰다. 영어를 공부하며 전투를 준비했다. 임팔 전투 때 영국군 본거지 콜카타와 공작대를 꾸렸다. 격전지 임팔 코히마 전투 현장소. 임팔 코히마 맞죠? 그 다음에 공작대 위기에 처한 영국군을 구하다. 미얀마 수복작전 일본군을 몰아내라. 공작대원 4명은 왜 서훈 대상이 못됐나?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 이게 뭐냐?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미얀마가 지금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민주주의 희생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 그렇게 먼 나라까지 제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했죠. 대통령 선거 운동하면서 이런 여기는 인도죠. 여기를 일본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찬드라 보스라는 독립운동가가
인도가 영국군을 물리쳐 줄 거다라고 해서 대동아 회의에까지 참여했는데 조선군이 영국군하고 합쳐서 싸우는 걸 보고 영국군하고 합쳐가지고 조선군이 일본군하고 싸우는 걸 보고 무조건 조선은 인도의 적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서 극동 군사재판에서 찬드라 보스가 자기의 그 오른팔인 라다비노드 8판사를 파견해가지고 전부 다 일본의 전범들을 다 무죄로 풀어주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성공하지 못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하나 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문화 126페이지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16번째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한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한 것만 공부하면은 충분히 1급을 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급은 50문제 중에 40문제만 맞추면은 1급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